안녕하세요. 전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입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익산 지역 앞에 시민들 다 아시다시피 다이론 카드와 LH 현재 평화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도시 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장병호 익산시의원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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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뭐 저도 다른 시민들하고 별반 차이 없이 정말 뭐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대면이 잘 안 되는 관계로 네. 시민들하고 소통은 되도록이면 SNS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모든 행사나 이런 게 취소됐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의회 사무실하고 집을 오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네. 고생하십니다. 네. 오늘 이제 이야기 주제가 다이론 카드인데요. 네. 자, 다이론 카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만 지역 화폐잖아요. 네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판매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자리 잡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그 2020년 1월 달에 네. 그 계획을 하기로는 올해 예상액이 약 한 10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희 이제 그 3월 달부터 이 다이론 카드 지역 화폐를 통해서 그 충전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네. 1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했고요. 네. 4, 5, 6월달까지는 페이백 제도까지 합쳐서 20% 정도를 지원하다 보니까 다이론 카드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작년도에 군산시에서 약 한 4천억 정도가 이렇게 그 지역 화폐로 쓰여졌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지금 1,000원 정도. 그래서 아마 12월 달까지 가면은 뭐 한 1,200~300억 원 이상 정도가 네. 쓰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첫 해 치고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네. 안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서울 같습니다. 대비 10배 이상. 아, 네네, 그렇습니다. 활성화요. 네네네. 지금 전국에 229개 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네네. 여러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돈을 쓰지 말고 네. 자기 지역에서 좀 돈을 쓰자. 소상공인들이나 네. 골목 사건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가 지역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일단 지역에 있는 자산들이 이 외부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어떤 선순환 구도를 이렇게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이익들을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조금씩 돌려주는 그런 효과들도 있어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가 굉장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화폐를 구입을 하면 50만 원까지 10%를 추가로 입금을 해주고 있고요. 네네. 추석 대비해서 이제 구매액에 10%를 포인트 되돌려주고 있더라고요. 이제 페이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그 2015년에 그 초대 그 익산시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출신입니다. 네. 2018년도에 그 초선으로 익산시의회에 들어가서 지역화폐 필요성을 꾸준히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올해부터 지역화폐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는 5%만 이렇게 그 네. 충전을 할 때 네.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4, 5, 6월 달에 그 10% 지원에 10% 페이백 20%까지 지원했어요. 근데 네. 6월 달 이후에 이게 끊기다 보니까 7월부터는 사용량이 급격하게 네. 줄더라고요. 그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에 제안을 했고요. 시에서도 이걸 흔쾌히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10월 달 초에 지금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50만 원까지 충전을 하면은 참 이제 5만 원, 10% 네. 충전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다음에 10월 4일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10% 5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페이백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 그렇죠. 50만 원에 2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시민들에게 구매 혜택을 주면 그 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실제 뭐 정부가 내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할 텐데 네네. 지금까지 어디에서 얼마만큼 부담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혜택은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 뭐 나와 있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인센티브로 지원을 하는 거는 국도비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충전을 할 때 지원하는 비용은
국도비 12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대 5에 아닙니다. 지금 여기 국비가 약 31.8%. 31.8%, 예, 그 다음에 도비가 3%. 도비가 30%. 시비가 65% 정도를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많이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페이백으로 지원을 하는 10%는 우리 전액 10이에요. 아, 전액 11호. 네, 전액 10이로 국도비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백 지원이 우리가 10월 4일 날로 끝나는데 페이백 지원에 대한 요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의 재원상 지금 뭐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우리가 원래 이 다이로운 카드를 만들 때 처음에 5%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12월 달까지는 충전을 하게 되면 10%까지는 유지를 하는 걸로 네. 일단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네네. 제가 이번에 이제 재래시장을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네네네. 네, 다행히 이제 추석 명절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까지 많더라고요. 가고 싶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익산시에서 지역화폐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기도 했는데 네. 다이론 카드 사용 내용을 이제 익산시에서 분석을 해봤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시민들이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제가 저번에 쭉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요. 네. 우리 소비 패턴을 보니까 슈퍼나 마트에서 가장 많이 쓰여졌고요. 네. 그 다음에 2위로 음식점, 네. 그 다음에 3위로 이제 뭐 기타 병원 약국 이런 데서 쓰여졌는데 네. 결제 금액별로 보니까 물론 이제 버스 자체는 마트나 슈퍼 같은 데가 굉장히 많이 쓰여졌는데 금액으로 보니까 일반 음식점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이 슈퍼마트, 네. 그리고 병원, 약국 등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네네. 아무래도 손쉽게 쓸 수 있는 곳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한 10군데 정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 없는 병원이나 이런 농협 하나로마트나 좀 네. 대형 마트들, 네. 우리가 대형 마트들이라고 하는 그런 데들은 한 10군데 정도가 제외가 되고 일반 진짜로 영세한 소상공인들한테 쓰여줄 수 있도록 약간 네.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요즘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조세재정연구소하고 지역화폐가 논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조세안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데 다이론 카드 시행 초기라 뭔가 이렇게 문제점도 좀 나타나고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좀 활성화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좀 개선돼야 할 점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우리가 200여 곳 이상이 지역 화폐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조세연구원에서 발표를 하기로는 우리가 고용 효과나 아니면 소비의 증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도 이제 주변 분들이나 저도 이제 소상공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집사람이 저도 이제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출을 보면 예전에 지역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대기업의 마트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소비를 하던 것들이 이쪽 지역 화폐로 많이 이동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의 매출은 약간 감소를 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자체가 조금 올라왔다고. 그래서 소비 총량 자체는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소비 총량은 같지만 대기업에 가던 어떤 소비가 소비처가 그렇죠. 소비처가 중소상공인들로 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는 이제 어떤 고용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대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용 효과는 실은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하고 있던 네. 고용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네. 물론 대기업들의 어떤 소비가 줄면서 대기업 인원이 감소를 했을 수 있지만 기존에 여기서 실업자들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도 틀림없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한 가지 평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2008년도 11월에 익산시하고 LH가 협약을 해서 체결을 했는데 네네.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텃삽을 뜨지 못하고 있어요. 네네. 시민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네. 평화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평화동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우리가 구 도심 내에 비어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던 네. 그 지역을 익산시에서 LH에다 요청을 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우리 개발 비용
그러니까 뭐죠? 이 도로라든지 도로. 예, 기반 이런 시설. 기반 시설들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한 145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자라고 이렇게 주공이 요청을 했던 사업이에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한 10여 년 정도 난항을 겪다가 우리가 작년 정도 해가지고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7월인가요? 준공식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1027세대 정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조감도. 짓겠다라는 이게 지금 그 조감도이거든요. 그래서 평화동 지역에 1027세대 정도를 짓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작년에 이제 준공식 그 기공식을 했죠. 네. 기공식을 했는데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염토가 발생이 되어서 네. 일단 우선 시민들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또 제가 질문하면 네네. 이 평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즉 공동주택 1027세를 짓는 과정에서 네네. 어쨌든 착공을 하려면 정밀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밀조사 과정에서 오염토가 발견됐다. 폐기물인데 중금속이 들어있어요. 지정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고 그 누가 처리하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LH에서 그 토질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발견된 그 오염토의 양이 약 한 15만 톤에서 한 20만 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리 비용 자체가 약 한 35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마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네.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 익산시에서는 거기 그 LH하고 거기에 대한 공방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환경부에서는 LH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LH에서 오염토는 처리를 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네.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익산 시민 입장으로서 잘 됐네. 네. 네, 다행히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을 이속 처리하는데 35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LH가 이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처리를 하면 네. 분양가 반영이나 토지의 변경 요구 등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처리 비용을 어떻게 해서라도 상계 처리하라고 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주공 측의 입장이 나왔나요? 네, 주공에서는 지금 올 9월달에 이제 그 경영 네. 경영 투자 심사를 경영 투자 심사를 네. 그 이번 달 정도 9월달에 그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네. 사업성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 오염토를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네. 우리가 그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좀 바꿔주고 한 300세대 정도를 추가로 그 증축을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쪽으로 LH가 그런 경우를 하겠다는 네, 거죠.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오염토를 본인들이 처리를 해서 네. 한 350억 정도가 추가가 되면 네. 이거를 분양가에 반영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익산시에서는 종변경을 통해서 네. 좀 그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1027세대에서 약 한 1300세대 정도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얘기하고 분양가를 통해서 일단 그 손해보는 부분들을 좀 상계 처리를 하고 네. 시민들에게 좀 부담이 덜 가는 분양가를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까지 전해왔습니다. 네. 익산시 얘기는 보통 다른 지역 분양가 한 평당 750만 원 수준 이 정도 되고 실제 그러면 이게 350억을 폐기물 처리를 하고 이 비용을 상계 처리하면 분양가가 상승을 할 거니까 네네네. 분양가 상승을 익산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LH가 그러면 네. 뭔가 이게 그 세대수 좀 늘려달라 용적률이죠. 용적률이 좀 늘려달라 하려면 네. 그 시기에 변경을 해줘야 할 텐데 그렇죠, 그렇죠. 익산시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네, 일단 익산시에서는 그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층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네. 해주겠다라는 일단은 입장을 가지고 입장을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네네. 근데 그러면 LH에서 어떤 요구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네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익산시에서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한 걸로 이렇게 그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이제 계획대로 가면 언제 정도 준공을 할 것 같나요? 지금 원래 애초에 계획은 우리가 그 지금 오염토가 안 나왔을 경우에 안 나왔을 때. 네. 2022년도에 준공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1년 정도가 더 늦어질 것 같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 평화주거 환경개혁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네네. 구도심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 같다라는 기대심이 있어요. 네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300여 세 정도가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되면 네. 주민들이 이제 3인가구 정도로 잡으면 약 한 4천여 명 네. 정도가 이렇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천여 명 정도가 늘어나면 지금 그 구도심 같은 경우는 정주 인구가 굉장히 많이 그 외부로 빠져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 한 4천 명 정도가 들어오면 구도심 활성화 그리고 주변 상인들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그 좋은 영향을 끼칠 거다. 수도 있고요. 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네. 여러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참견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